네,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는 2025년 12월 29일 월요일 주식시장에 대한 정밀 분석 리포트입니다. 사실 오늘 시장 흐름이 좀 이상해요. 보통 오늘 같은 날은 배당락일이라고 하잖아요. 배당받을 권리가 이제 없어지는 날이라서 그 배당금만큼 주가가 떨어지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코스피가 한 1% 정도 하락 출발하는 게 정상인데 시장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중력을 거스르는 것 같은 오늘 시장, 그 속을 함께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오늘 같은 날은 정말 투자자들을 헷갈리게 만들죠. 분명히 하락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오히려 막 뜨거운 종목들이 나오니까요. 이 리포트가 바로 이 복잡한 상황을 아주 명쾌한 비유 하나로 딱 정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장에 반도체라는 방패와 로봇이라는 창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방패와 창이요? 비유가 아주 흥미롭네요. 네, 왜 반도체는 굳건한 방패가 돼서 시장 하락을 막고 있는지, 그리고 또 왜 로봇 섹터는 날카로운 창이 돼서 모두의 시선을 끌면서 시장을 뚫고 나아가고 있는지, 이 두 가지 힘의 균형을 이해하는 게 오늘 시장의 핵심입니다. 이 현상이 연말 시장에 어떤 의미를 던지는지 하나씩 분석해보죠. 좋습니다. 리포트의 결론을 미리 살짝 보니까 반도체가 지수를 방어하고 로봇이 수익률을 이끄는 이상적인 강세장의 전조다. 이런 분석이던데 이게 정말 타당한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네요. 그럼 가장 화려하게 빛나고 있는 창, 로봇 섹터부터 시작해 볼까요? 그야말로 불을 뿜고 있던데요. 불을 뿜는다는 표현이 정말 정확합니다. 가장 큰 불쏘시개는 역시 내년 1월 5일에 열리는 CS2026에 대한 기대감이죠. 현대차그룹이나 삼성전자 같은 국내 대기업들이 여기서 AI랑 로보틱스 관련 신기술을 대거 공개할 거다. 이런 소식이 시장을 아주 들썩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CES 기대라는 사실 매년 연말에 반복되는 일종의 연례 행사 아닌가요? 올해는 유독 더 뜨거운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리포트가 바로 그 점을 확실한 시계열 패턴이라고 분석해요. 맞습니다. 이건 매년 반복되는 패턴이거든요. 마치 크리스마스가 되면 캐럴이 울려 퍼지듯이 12월 말이 되면 로봇주들이 CES를 향해서 달리는 거죠. 근데 올해는 여기에 기름을 붓는 재료가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바로 정부의 2025 올해의 로봇 기업 선정 같은 이런 정책 지원 소식이죠. 미래 먹거리에 대한 기대감에 정부 정책이라는 확실한 연료까지 더해지니까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시너지가 나고 있는 겁니다. 기대감에 정책 지원까지 더해졌다. 개별 종목들을 보면 그 열기가 더 확실히 느껴집니다. 휴림 로봇은 정부 포상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거의 28%나 급등하면서 대장주 역할을 확실히 했고요. 라운테크란 계양전기는 아예 나란히 상한가를 기록했어요. 바로 그 시장이 시장의 심리를 딱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리포트는 이걸 전형적인 낙수효과 패턴으로 설명하는데요. 휴림 로봇이라는 가장 강력한 대장주가 앞에서 길을 딱 열어주니까 그 온기가 섹터 전체로 쫙 퍼져나가는 거죠. 특히 라운테크나 계양전기처럼 상대적으로 몸집이 가벼운,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은 더 민감하게 반응해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대장주 놓쳤네? 그럼 다음 주자라도 잡자. 이런 심리가 작용하면서 매수세가 확 몰려서 순식간에 상한가로 직행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정말 의외의 이름이 눈에 띄는데요. 형지 엘리트. 우리가 아는 그 교복 만드는 회사 맞죠? 이 회사가 어떻게 로봇 테마에 연결되는 거죠? 처음 들었을 땐 좀 황당하게 들리는데요. 저도 처음엔 고개를 갸웃했어요. 아니, 교복 회사가 갑자기 왜 했죠. 그런데 리포트를 뜯어보니까 정말 영리한 지점이 있더군요. 이들이 주목한 건 교복이라는 제품이 아니라 특정 목적을 가진 옷을 만드는 자신들의 노하우였던 겁니다. 이 역량을 입는 로봇, 그러니까 작업자들의 힘을 보조해주는 웨어러블 로봇 사업과 연결시킨 거예요. 단순한 테마 편승이 아니라 자신들의 핵심 역량을 시장이 지금 가장 원하는 언어로 재번역해서 보여준 거죠. 재번역이라는 표현이 확 와닿네요. 스스로를 교복 회사가 아니라 인간의 몸에 착용하는 기술에 만드는 회사로 정체성을 재정의한 거군요. 정확합니다. 결국 시장은 좋은 실적뿐만 아니라 좋은 이야기에도 돈을 지불한다는 걸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입니다. 형제 엘리트는 교복이라는 낡은 서랍에서 웨어러블 로봇이라는 미래의 청사진을 꺼내 보인 거예요. 이렇게 정체성을 재정의하는 것만으로 기업 가치가 어떻게 폭발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케이스죠.
이건 다른 점통 기업들에도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로봇이라는 창이 정말 날카롭고 또 영리하게 시장을 파고들고 있네요. 그런데 이런 화려한 공격이 가능했던 건 말씀하신 것처럼 전장이 안정적이었기 때문이겠죠. 이제 그 방패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반도체는 오늘 왜 그렇게 중요했던 건가요? 네, 로봇주들이 이렇게 화려하게 질주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사실 보이지 않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배당락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이 배당받고 주식을 파는 물량이 나올 수 있는 날이에요. 그런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신고가 근처에서 그냥 꿈쩍도 하지 않고 버텨줬습니다. 이건 시장에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 걸로 해석해야 할까요? 리포트는 이걸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내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로 해석합니다. 우리는 고작 1~2%의 단기 배당 수익에는 관심 없다. 이 기업의 내년 성장성이 훨씬 더 크다고 본다. 바로 이런 의지의 표명이라는 거죠. 오늘 하루의 작은 이익을 챙기기보다 내년에 더 큰 상승에 베팅하면서 주식을 팔지 않고 오히려 사들이는 세력이 더 강했다는 뜻입니다. 이 매수세가 하락 압력을 완전히 상쇄시킨 거죠. 그렇군요. 시장의 가장 큰 기둥인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흔들리지 않으니까 투자 심리가 위축되지 않고 그 돈이 로봇 같은 더 공격적인 테마로 흘러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거네요. 맞습니다. 리포트의 표현을 빌리자면 반도체 대형주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로봇 같은 테마주 안에서 활발하게 뛰어놀 수 있는 안전한 놀이터를 마련해준 셈입니다. 방패가 튼튼해야 창이 더 자신감 있게 멀리 뻗어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장을 보다 보면 합리적인 분석만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움직임도 많잖아요. 자료에서 제가 가장 흥미롭게 본 부분도 바로 이 대목입니다. 뚜렷한 이유 없이 급등한 종목들 뒤에 숨은 패턴을 분석하는 부분이요. 예를 들어 휴리메이텍은 오늘 15% 넘게 올랐는데 자료를 아무리 봐도 오늘 오를 만한 이수가 없어요. 이건 그냥 묻지마 투자로 봐야 하나요? 바로 그런 지점에서 시장의 진짜 심리를 엿볼 수 있죠. 리포트가 여기서 포착한 패턴은 커플링 현상입니다. 이유는 놀라울 정도로 단순해요. 이름에 오늘 로봇 대장주인 휴림 로봇과 같은 휴림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아, 정말 그것뿐인가요? 네, 이성적인 투자자라면 이 회사의 실적이나 미래 가치를 분석하겠지만 시장이 뜨거워질 때는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인 지름길을 찾아요. 대장주가 휴림 로봇인데? 여기도 휴림이네? 같은 그룹사인가? 잘은 모르겠지만 같이 가겠지. 하는 이런 심리적 동조화 현상이 수급으로 그대로 이어진 겁니다. 뭐랄까 일종의 브랜드 후광 효과라고 볼 수도 있죠. 정말 시장은 때로는 비이성적으로 움직인다는 걸 보여주는 단적인 예네요. 그럼 자동차 부품주인 삼보모터스의 21% 급등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비슷한 맥락인가요? 아니면 조금 다른가요? 이건 커플링 현상보다는 조금 더 발전된 형태인 시장의 연상작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나름의 논리적인 추론 과정이 있어요. 투자자들의 머릿속에서 이런 시나리오가 그려지는 겁니다. 1단계, 현대차 그룹이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통해 로봇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장한다. 2단계, 로봇도 결국 정밀한 부품의 집합체다. 3단계, 그럼 그 부품은 누가 공급하게 될까? 기존의 현대차에 정밀 부품을 공급하던 삼보모터스 같은 회사가 결국 수혜를 보지 않을까? 직접적인 뉴스는 없지만 투자자들이 점들을 이어서 하나의 그림을 스스로 완성해 나가는 거군요. 미래의 수혜주를 미리 찾아내려는 상상력이 주가를 끌어올린 거네요. 그렇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테마를 내가 가진 다른 지식과 연결해서 새로운 투자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과정이죠. 이게 바로 테마주 투자의 묘미이기도 하고 동시에 위험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상상력이 현실이 될 수도 있지만 그냥 상상으로 끝날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럼 이렇게 이성적인 분석과 비이성적인 심리가 뒤섞인 복잡한 시장 상황 속에서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 분석 리포트는 마지막에 아주 구체적인 대응 전략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로봇은 가슴으로 즐기고 반도체는 머리로 대응하라. 이 문구가 참 인상적이네요. 네, 먼저 가슴이 뜨거워지는 로봇 같은 테마주를 보유한 분들께는 오후 2시 30분의 마법을 조심하라고 조언합니다. 보통 이 시간대가 그날 주도주의 운명이 결정되는 분기점이거든요. 만약 2시 30분 이후에도 상한가가 단단하게 닫혀 있다면 다음 날 추가 상승을 기대하며 보유해 볼 만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 이후에 갑자기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한가가 풀린다. 그건 이익을 실현하려는 매물이 쏟아지고 있다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욕심 부리지 말고 일단 챙겨야 한다는 거군요. 그렇죠. 다음 날 아침에 불확실한 갭 상승을 노리기보다 최소한 절반이라도 오늘 확실한 수익으로 챙겨두는 것이 변동성을 관리하는 현명한 방법이다. 이런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그럼 반대로 반도체처럼 머리로 대응해야 하는 대형주 보유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처럼 시장의 하락 압력을 이겨낸 종목들 말이죠. 리포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무소의 뿔처럼 가라. 즉 굳건히 보유하라는 전략이죠. 오늘 같은 배당락 압력 속에서도 주가가 버텼다는 것 자체가 나는 더 갈 수 있다는 강력한 신호를 시장에 보여준 겁니다. 특히 내일은 올해 마지막 거래일이고 곧이어 새해 첫 개장일이 다가오죠. 이 시기에는 기관 투자자들이 연말 결산 보고서의 수익률을 예쁘게 포장하려고 주식을 사들이는 이른바 윈도우 드레싱 매수세가 들어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 단기적인 흔들림에 연연하지 말고 꽉 붙잡고 가라는 조언이죠. 이미 주식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조언은 명확하네요. 그럼 이제 막 시장에 진입하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이라도 로봇주에 올라타야 하나 고민할 텐데요. 리포트는 그 점에 대해선 명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로봇주는 이미 너무 올라서 지금 뒤쫓아 들어가는 추격 매수는 매우 위험하다고 말이죠. 대신 저격수 전략을 제안합니다. 저격수 전략이요? 네, 모두가 환호하며 달려가는 곳을 쳐다보지 말고 조용히 다음 타겟을 조준하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오늘은 시장에서 소외되었지만 최근 바닥을 다지고 반등을 준비하는 신규 상장주나 화려하진 않아도 꾸준히 실적이 성장하는 실적 성장주가 내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논리죠. 예시로 디자인 솔루션 업체인 세미파이브와 진단 기술 기업인 프로티나 같은 구체적인 종목까지 언급하면서 오늘 과열된 종목 대신 새로운 기회를 찾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료를 통해 살펴본 2025년 연말 시장 정리를 해보자면요. 배당락이라는 단기적인 악재를 반도체라는 펀더멘탈 방패로 막아내고 CES라는 미래 기대감을 로봇이라는 창으로 미리 당겨오는 전형적인 1월 호가의 전조현상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리포트가 최종적으로 강조하는 바벨 전략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헬스 기구인 바벨의 양쪽에 무게추를 달아 균형을 맞추는 것처럼 우리 포트폴리오도 균형을 맞추라는 의미입니다. 한쪽에는 오늘 본 로봇주처럼 변동성은 크지만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공격적인 자산을, 다른 한쪽에는 반도체처럼 시장이 흔들려도 굳건히 버텨줄 핵심 자산을 배치하라는 거죠. 로봇 테마의 화려한 불꽃놀이를 즐기되 내 계좌의 중심은 단단하게 지키라는 아주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복회사가 웨어러블 로봇 회사로 스스로를 재정의하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를 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서 지루하다고 혹은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평가받는 다른 전통적인 기업들 중에 이처럼 단 하나의 영리한 정체성 재정의를 통해 시장의 다음 테마를 이끌 잠재력을 가진 곳은 어디일까요? 그 가능성을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즐거운 투자의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 더 재미있는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